자, 잘 보고 왔습니까?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보던 거와는 다르게 아래 위로 영상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원본 영상을 볼 때 가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360도 뿐만 아니라 3D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3D라고 하면 양쪽 두 눈의 시차를 이용해서 입체로 보이게 하는 그런 영상이라서 이 360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사용을 하는 양쪽에 렌즈가 하나씩 달린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양쪽에 두 개씩 달린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이런 영상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3D 영상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CG도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주 복잡한 CG가 아니라 아마 이 문을 들락날락 할 때 10명이 들어갔다가 각 문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찍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람이 다른 문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을 지워준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편집으로 잘라서 붙인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CG는 아니지만 간단한 CG가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G라든지 아주 복잡한 부분은 우리가 만들긴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60도 영상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되어지는 영상 장르 중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다큐멘터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사자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찍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자들이 이동을 하거나 사자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카메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있는 곳이 약간 영상이 뭉그러져 보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카메라의 어떤 렌즈라든지 카메라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의 다리, 트라이포드라든지 받침대는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사자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미리 사자가 있는 곳에 그리고 사자가 안전한 상태일 때 카메라를 옮겨놓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게 되면 위치가 다른 곳에서 촬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있는 위치, 트라이포드가 있었던 위치가 약간 왜곡이 돼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각이 돌아가는 Gibson 거를 already lost a 오른쪽 brother to 위에 Paula and the New Male Coalition, 표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and Paula 이렇게 might 그 come kill him 자연 if he 다큐 gets 같은 the chance. 경우에는 어떤 동물들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찍을 때 This is why Gibson's mother has led him away from the 카메라의 Pride, 위치만 away from 바꿔서 Paula, 촬영을 해도 아주 훌륭한 to keep 다큐멘터리가 him 나올 수 있습니다. alive. 왜냐하면 360도 영상의 경우에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주변의 모습을 한 번에 담을 But 수가 away 있기 from the 때문에 Pride, there's never a safe moment. 이렇게 다큐멘터리로서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한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ing part of the Pride, they had strength in numbers. Being exiles from the Pride, they don't stand a chance against a 5-ton elephant.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잘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자연 다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카메라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안전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나오는 자연 다큐를 굉장히 360도 영상의 효과를 충분히 살려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뭐 밀림 아니면 또 이런 그 사파리라든지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가 사는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는 건 힘들겠지만 우리도 동물원 이런 곳에서는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동물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촬영을 하면 재미있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있는 곳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파리를 촬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보게 되면 경복궁이라든지 독립문이라든지 그리고 덕수궁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있죠. 또 명동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순서대로 찍어서 보여줘도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주변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에펠탑이었고 여기는 바실리카 성당. 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고 에펠탑이 불이 들어올 때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360도 영상에 아주 중요한 장점은 주변에 어떤 전시물과 사람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아까 사자 다큐에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닥에 트라이포드가 있던 자리는 조금 둥그러져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천장도 스티칭이 조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파리 다큐멘터리는 스티칭된 면을 볼 때 3개의 카메라로 촬영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스티칭 프로그램은 이런 스티칭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보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의 스티칭 오류는
최근에서는 거의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광 다큐멘터리에서,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점은 대상물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펠탑의 모습이죠. 이렇게 배에서 찍다가 내려서 에펠탑 근처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노트르담 성당도 보이고요. 멀리서 찍고 가까이 가서 또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360도 영상의 강점인 천장과 바닥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영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60도 영상을 어떤 장르로 찍을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뮤직비디오하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오늘 뮤직비디오와 다큐멘터리를 360도로 찍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강조가 되면 좋을지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